아니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기간에 기업들도 합심한 모습,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언론계에서는 단연 부각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분이 바로 한선 기자님이십니다. 정말 그 쇼츠가 너무 많이 짤로 돌아가지고 저는 X표 계속 눌렀어요. 많이 나와서 지금. 아, 그만 누르세요. 아니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전날 그 간사가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4,000석이거든요. 그 1층에 정말 넓어 보이던데. 국제 미디어 센터가 이제 1, 2층에 있는데 대통령실 기자들 많이 내려와가지고 2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백불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1층은 4,000석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홍보수석에 따르면 3,500명인가 등록 기자만 거기에다가 카메라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런데 그 4,000명이 다 돼가는 기자들이 쓰니 그 기자실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시에 개방을 하니 그때부터 선착순이다. 아, 자리 앉는 거네. 네, 그래서 기자 역량에 따라 달렸다. 알아서 선택해라라고 이제 간사가 기자단 간사가 이제 저희들한테 공지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날도 늦게까지 일했는데 그럼 3시간만 자고 나가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일찍 갔어요.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이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케도 제가 딱 그 거리를 맞췄죠. 어디가 제일 잘 보일까? 아, 이렇게 방송을 좀 아니까 이게. 아니 방송도 보니까, 그렇지만 네. 하여간 우리가 기자회견 오래 다녔으니까 어디가 이게 된다라는 각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리를 펼쳐놓고 앉았었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아무리 그 눈에 띄는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 픽을 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 그럼요. 네, 저 댓글창에 장 기자님 로또 사세요 이게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그게 대통령께서 좀 뭐 어쨌든 뭐랄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좀 서운한 얘기를 하자면 그 뭐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보면 선거 때 저희가 열심히 현장 라이브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딱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향력 순이에요. 조중동.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조중동 충분히. 한겨레 네. 경향, 네. KBS, MBC, SBS 그다음에 이제 종편 생긴 후에는 뭐 종편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매체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진짜 고마운 게 저희처럼 작고 영향력도 없고 그러나 현장은 열심히 뛰는 참 영향력 많죠, 사실은. 에이, 아니, 네. 영향력이 무슨 하여튼 그런 매체까지도 주목해서 보시는구나. 저는 그게 진짜 고마웠고 근데 하여튼 그거 갖고는 별건으로 질문과 관련해서는 후배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안을 물었어야지. 뭐 관세 협상 왜 안 물었냐. 뭐 핵자 왜 안 물었냐. 아니 솔직히 비판은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이렇게 1번 지목을 당할 거라는 상상을 안 솔직히 했죠. 못 해봤죠. 못했죠. 예. 어쩐지 천하의 자유 선배도 예. 목소리가 떨림이 느껴지더라고 내가 솔직히 보니까. 말하면 막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엄청 해갔죠. 사실은 준비를 다 해가지고 딱 있는데 저쪽에서 지미지미싹 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야. 아니 약간 좀 그러니까. 평상시 같지 않게 얼어 계시더만. 그러니까 많이 얼어 있더라고 얼었어요, 보니까. 얼었어요. 전 네. 보면서 왜 저러시지?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야 되는데. 좋았어요 그게 오히려. 네. 아니 근데 네. 딱 하나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대변인이 만약에 이제 욕심껏 준비했으면 뒤에 것 더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 답을 못했다. 아니 질문을 그러니까요. 못했다. 아쉬움이 네. 있었습니다. 야 정말로 그 교수님 어디 가세요? 우리 교수님이 아, 중요한 중요한 얘기하고 얘기들이 있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먼저 자리에 비우시게 돼가지고 네. 먼저 조속히 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해 왔냐면 당에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 소재로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건데 요 발언의 배경은 대부분 시청자들이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오늘 강훈식 실장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헌법 84조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은 굳이 입법할 필요가 없는 입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법원의 판사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헌법 84조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헌법 소원이라든지 또는 그때 입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하다. 또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입법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에이펙이 좀 한참 사람들 입에 올라야 되는데 맞아요. 다른 것들이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평가를 대통령실에서는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건 뭐 저도 맞아요. 잘 몰라요. 네네. 잘 모르는데 추측이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일부 언론 또는 일부 보수 패널들이 이걸 대장동 판결하고 엮어서 우리 지도부가 속도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추진한 지는 오래됐죠, 사실은. 이거 추진한 지가 네. 오래됐던 거고 오히려 이제 이 입법 추진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국정감사 때 몇몇 고등법원장들의 한 발언. 예를 들어서 재판 진행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뭔가 헌법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판결과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온갖 설설설이라는 게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법원장의 발언이라든가 그렇죠. 법사위 내부에서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에 뭔가 반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태도나 제보. 이런 것도 네. 현장에서 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두다 보니까 네. 이런 법의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방어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제가 싹 취재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싹 취재를 했는데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또 조금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법사위 해가지고 다 취재를 했는데 일단은 김용민 의원께서 이 법을 입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가 있는 건 본회의에 가 사실이에요. 있어요. 그리고 네. 지난번 의총 때 이 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한다라는 입장과 관련하는 입장 피력도 있었다고 제가 전에 듣기는 했어요. 근데 요거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안이 되게 오래됐고 지난 6월에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 대통령과 관련된 특히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새로 개정하는 건데 이미 헌법 84조에 그 불소추 특권이 예.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또 하느냐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고 본인과 관련해서 추가 입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관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 이론상 가능해? 그러면 이거 진짜 재판 재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뭐 유튜브 그다음에 언론 우려들이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국민의힘 쪽에서 재판 재개해라 요구를 강도 높게 공세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그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그 장도혁 대표도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론이 혼재되면서 민주당의 어떤 열심히 활동하시는 당원들께서 이거 이러다가 대통령 또 재판 재개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푸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막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원의 요구이기도 하고 이걸 또 반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던 터에 의논을 확실하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요 의제로 논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두 번째 정청래 당대표의 워딩으로 재판중지법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워딩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원내 차원에서도 논의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던 게 일요일 날 박수현 수석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은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명명을 새로 하고 그쵸, 국정안정법이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한바탕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너무 과민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이론상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웅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오셨던 조원철 법제처장께서 네.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계엄 보고 놀랐기 너무 때문에 이상한 우리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희대 체제에서 이것도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과민했는데 그렇게 갈 이슈는 아니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것보다는 지금 에이펙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유엔 총회 가서 훌륭한 연설하고 오셨는데 당에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5%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하고 났는데 이러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번에 사전에 이런 싹을 잘 서운함이. 자른 느낌이 좀 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정치력이라는 게 네. 좀 있다고 느끼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면 사전 환담을 하잖아요. 오부 요인들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한 워딩이 좀 알려졌는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에이펙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굳이 조희대 이름을 대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자 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조희대 네. 대법원장도 마지막에 갈라만찬 초대가 됐고요.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저희 테이블 옆 테이블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앉아 있었는데 보고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어깨를 나란히 딱 하고 대통령님이 이제 그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셨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쫙 따라가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님의 연설이라든지 또 공연 이런 거 보고 아 이렇구나. 아, 상황이 이런 것이구나. 알았을 겁니다. 과거의 나를 좀 반성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특히 이번에 이제 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에이펙이라든지 한미 관세 협상이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이게 또 순진하다고 또 우리 지지자들이 계실 텐데 하여튼 대통령님은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에이펙 총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확실한 그 세계에서 균형자 역할, 특히 이제 미중 사이에서 무슨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 신세다 이러면서 뭐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거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주변국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깨를 당당하게 걸고 앞으로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균형자 역할을 너무 잘했다. 그 시진핑 주석하고 샤오미폰 가지고 농담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그 미국 얘기한 거거든요. 맞아요. 백도 네. 맨날 미국이 중국 공격할 때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시진핑하고 서로 주고받잖아요. 시진핑 안 웃어요. 절대 잘 안 웃는데 파한대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거 엄청난 외교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도대체 저 천마총 근거한 아이디어가 누굴까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는데 완전히 트럼프를 그 뭐 이런 표현 매료시켰죠. 네. 매료시킨 거예요. 그냥 원래는 외교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러지 말고 에어포스원에 바로 당장 실어줘. 그래가지고 싣고 갔잖아요. 그 신인규 변호사는 가는 길에 썼다. 착용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많은 걸 느꼈을 거라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런 생각도 본인은 들지만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그렇죠. 생각했을 가능성도 그것도 있어요. 있고. 근데 하여튼 이번에 되게 놀라웠던 건 원래 이제 싸움을 할 때요. 긴장을 하거나 겁을 먹으면 주변이 잘 안 보입니다. 상대방도 잘 안 보여요. 상대방의 움직임. 흐릿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약간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렇습니다. 게 정신 딱 차리고 있으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거하고 상대방도 잘 안 보이게 극도로 긴장하고 쫄아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모든 주변 환경을 보면서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에이펙이 이렇게 돌아가서 얘란다. 트럼프가 오고 또 시진핑도 오고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칩을 중국에 팔기가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뭐 경쟁자도 지금 떠오르고 있고 산업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일본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에 같았으면 또는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막 해가지고 잘 못 보면서 네.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또는 국내 여론에 굴복하기도 하고 하면서 볼 것도 못 보고 활용할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하면서 협상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 보고 다 활용하면서 했던 것 같다.